그동안 많은 논쟁을 했는데요. 오늘은 논쟁을 지금 시간은 할 건 아니고요. 일종의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의 본질과 실패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10조에 이르는 대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바로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는 대기업 중심의 지금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법인세법상의 손금 산입 방식 중 택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금 산입 방식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상당수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실 겁니다. 법인세 정상화 전혀 눈 감고 귀 닫은 정부 여당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부담으로만 치면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법인의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이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께서 고통분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노동, 교육, 금융, 공공개혁만 말씀하십니다. 노동 대타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노동자들의 양보의 결과입니다. 고통분담에서 대기업은 빠져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법인의 전체 기업의 52.3% 무려 4조 8,715억 원이 재벌기업 5천억 초과 재벌기업에게 비과세 감면 각종 공제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법인세 감세된 이후에 대기업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부는 당연히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국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배신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액에 대한, 이건 조선비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해외 투자에 골몰했다. 삼성전자가 3년간 만든 일자리, 한국서는 2만 명인데 해외에서는 11만 명이다. 현대자동차는 해외에서 무려 3배 더 넘는 인원을 뽑았었다. 고용 창출은 대기업이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MB정부 법인세 감세 후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누적된 사내유보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MB정부 법인세 감세 이후에 사내유보금은 급증했습니다. 30대 재벌대기업 작년 기준 710조입니다. 사내유보금. 그중에 5대 재벌기업이 주도했습니다. 5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온 세수확충의 성과는 비과세 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달성률 어떻게 됐든 간에 불과 1,000억, 2014년도 1.5조, 2015년도 3.9조입니다. 그러나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85%, 82%입니다. 누누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3년 연속 박근혜 정부 세수 결손, 재정 건전성을 극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8조 5천억의 세수 결손, 2014년도에는 10조 9천억의 세수 결손을 냈습니다. 보수 정부는 최소한 재정 건전성은 유지 확보할 것이라는 믿음을 여지없이 깬 겁니다. 서민 중산층만이 오로지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고 고통분담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금연율을 높이겠다 하는 정책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꼼수 정책 목표 세수 증가 이뤘습니다. 6천억 원 세수 증가했습니다. 보강그룹 편의점 운영하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무려 영업이익은 73% 늘어났습니다. 경찰의 범칙금 과태료 증가는 기하급수적입니다. 조단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재벌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30대 사내 유보금 710조 이릅니다. 그 중에 1%만 풀면 7조.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년 일자리 무려 30만 개가 가능하다는 계산,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자랑하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했지만 외국 투자자들, 주요 지배주주들, 대주주들에게 모두 배당으로만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고 고용은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앞에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법인세 감세 이후에 16.2%가 실효세율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국민의 비판이 많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또 한 번 16%에서 17%로 인상했습니다. 이건 꼼수입니다.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해서 그 외국에 내는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하면 최저한세율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하 감소폭은 중소기업보다도 중견기업보다도 큽니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뭉뚱그린 그런 타협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모 신문의 보도처럼 4년 동안 13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사내유보금에 재벌 대기업의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의 1%면 할애하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세 아닙니다. 두 번째, 법인세법은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 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손금 산입 방식으로 하든지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0%의 기업이 손금 산입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 재벌 대기업은 외국납부세 공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금 산입 방식으로 할 경우에 적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조 원 가까운 세수 창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채택하라고 하고 있으니 손금 산입 방식도 합리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10조 9천억의 세수 결손을 냈습니다. 보수 정부는 최소한 재정 건전성은 유지 확보할 것이라는 믿음을 여지없이 깬 겁니다. 서민 중산층만이 오로지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고 고통분담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금연율을 높이겠다 하는 정책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꼼수 정책 목표 세수 증가 이뤘습니다. 6천억 원 세수 증가했습니다. 보강그룹 편의점 운영하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무려 영업이익은 73% 늘어났습니다. 경찰의 범칙금 과태료 증가는 기하급수적입니다. 조단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재벌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30대 사내 유보금 710조 이릅니다. 그 중에 1%만 풀면 7조.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년 일자리 무려 30만 개가 가능하다는 계산,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자랑하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했지만 외국 투자자들, 노동, 교육, 금융, 공공개혁만 말씀하십니다. 노동 대타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노동자들의 양보의 결과입니다. 고통분담에서 대기업은 빠져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법인의 전체 기업의 52.3% 무려 4조 8,715억 원이 재벌기업 5천억 초과 재벌기업에게 비과세 감면 각종 공제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법인세 감세된 이후에 대기업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부는 당연히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국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배신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액에 대한 이건 조선비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해외 투자에 골몰했다. 삼성전자가 3년간 만든 일자리 한국서는 2만 명인데 해외에서는 11만 명이다. 현대자동차는 해외에서 무려 3배 더 넘는 인원을 뽑았었다. 고용 창출. 그동안 많은 논쟁을 했는데요. 오늘은 논쟁을 지금 시간은 할 건 아니고요. 일종의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의 본질과 실패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10조에 이르는 대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바로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는 대기업 중심의 지금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법인세법상의 손금 산입 방식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금 산입 방식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상당수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실 겁니다. 법인세 정상화 전혀 눈 감고 귀닫은 정부 여당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부담으로만 치면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법인의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이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께서 고통분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출은 대기업이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MB정부 법인세 감세 후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누적된 사내유보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MB정부 법인세 감세 이후에 사내유보금은 급증했습니다. 30대 재벌대기업 작년 기준 710조입니다. 사내유보금. 그중에 5대 재벌기업이 주도했습니다. 5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온 세수확충의 성과는 비과세 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달성률 어찌 됐든 간에 불과 1000억, 2014년도 1.5조, 2015년도 3.9조입니다. 그러나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85%, 82%입니다. 누누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3년 연속 박근혜 정부 세수 결손, 재정 건전성을 극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8조 5천억의 세수 결손, 2014년도에는 주요 지배주주들, 대주주들에게 모두 배당으로만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고 고용은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앞에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법인세 감세 이후에 16.2%가 실효세율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국민의 비판이 많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또 한 번 16%에서 17%로 인상했습니다. 이건 꼼수입니다.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해서 그 외국에 내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하면 최저한세율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하 감소폭은 중소기업보다도 중견기업보다도 큽니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노동자들에게